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서울시 기업 프로젝트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낸 책이 하나 있어요. 1995년 산풍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3초 만에 완전히 주저앉아서 사망자만 504명, 그리고 그 부상자만 2,000명이 넘는 일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었죠. 그 전해 성수대교가 무너졌었어요. 그 기록 프로젝트라고 하는 팀에서 그때 그 당시 구조 활동을 했던 119 대원, 경찰,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극적으로 그 붕괴 참사를 모면했던 사람들, 생존자들 찾아가서 그 당시 기억들을 다 채집을 해서 재구성을 했는데 너무너무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그 당시 그 서초구에 대검찰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 대부분이 그 붕괴 현장 가까이서 있었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이런 참사 앞에서 온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런 참사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은 검찰 측에서,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119 소방대는 소방대 차원에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요, 참사가 벌어진 지 초기 2, 3일 동안은 대책본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구하겠다고 우왕좌왕만 했지 사실은 체계적인 구조, 그 다음에 수습,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그 참사의 현장에서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들을 갈취하고 이거를 강도짓을 서슴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강도떼들이 그렇게 기승을 벌였다고 하죠. 목격자에 의하면 시신이 썩고 있는 그 악취가 진동하는 참사 현장에 거의 속옷 차림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 옷에 냄새가 벨까봐 속옷 차림으로 가나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서 백화점에 널려있던 옷을 다 몇 겹씩 껴입고 나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벌어지고, 구조배낭이라고 들고 있었던 이 배낭에는 구조장비는 하나도 없고 고가 귀금속들, 물건들로 가득 찼더라. 타인의 불행을 기회 삼아서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판치는 이런 야비한 현실이 그 기록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끔찍한 붕괴 사고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이 나라는 결국 20년이 지난 2014년 바다에서, 먼 바다도 아닌 우리 해역에서 침몰하고 있는 그 배에 생떼 같은 학생들이 살아있는데도 누구 하나 구조하지 못한 채 침몰시켰던 당사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경험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유감스럽게도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그 참사와 그 역사는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고 있다. 저는 그 산풍이라는 사건 관련된 기록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특조위 봉급도 주지 않고 해산하라고 정부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다 혀를 차고 개탄하고 가슴을 치지만 누가 이 나라를 뒤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엄포를 놔서 이 나라가 이 관료들, 썩은 관료들과 대통령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그때 처음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자유롭다고. 그리고 우리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의무가 있다.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 때문에 최초의 왕정을 뒤집어 엎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혁명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까? 그 피의 대가가 이제 역진이 될 수 없는, 역진 방지가 된 공화정의 새로운 자유평등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와 도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나마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쟁취했던 혁명의 성과를 경험했던 DNA가 이 뼛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보자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무수한 혁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혁명을 성취한 경험이 아직도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농민전쟁. 정말 농민들이 섬남 파도와 같이 이 부패한 왕정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새 세상을 만들자고 했는데, 민비와 고종이 선택한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상비군이 이 밀란을 제압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했잖아요. 자기 국내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발상도 참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그때 당연히 청나라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었던 게 일본이었죠. 결국은 그 일본에 의해서 고종 황제는 폐위가 되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갑오 농민 전쟁을 해결해 보겠다고 외국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단순한 생각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독립하자고 했던 3.1운동 있었죠. 어떻게 끝났어요?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 대한 독립을 쟁취했나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었지만 혁명은 불발되고 말았죠.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끝까지 해서 45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주권 국가로서의 중국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주도국이었던 미국, 그리고 패전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에서 태평양 전쟁에 개입했던 소련, 이 3개국이 패망한 일본의 모든 권리를 다 나눠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떨결에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남북한으로 땅덩이가 쪼개지고 미 군정이, 소련 군정이 하자는 데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참사,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것도 아닌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남북한 모두 다 경제가 붕괴된 거 아니었습니까? 경제가. 이승만은 대통령제라고 했지만 자기는 영구 통치하는 왕위권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종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수류탄이 박혀 고등학교 2학년 이주열, 천주교 신자인 거 아시죠? 그 이주열
학생의 시신 때문에 4.19 혁명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독재 정권, 왕정 체제와 다름없는 이 구체제를 뒤집어 엎자. 그래서 4.19로 말이 좋아서 하야지. 아니, 하야라는 말은 일반 들판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돼야 되는 것이고, 그 4.19 혁명의 결과는 군사 독재로 열매가 빼앗겼죠.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겠다는 범국민 우리 박종철 군, 이한열 군의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대통령 직선제 쟁취하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6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6월 혁명의 결과는 노태우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그것으로 귀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를 뒤집어 엎고 참된 민주주의, 자유평등의 세상을 우리 힘으로 갖고 놓은 역사적 경험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타적인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겠지? 국가 지도자, 해소같이 나타나서 그 지도자가 이 문제 메시아처럼 해결해 줄 거야. 때로는 미국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믿어온 100년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단 눈꼽만치도 바꿀 힘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 예전 독립을 갈구했던 우리 친자, 선조들의 염원,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하겠다고 했던 4.19 학생들의 그 뜨거운 열망들, 그리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참사공화국을 살고 있는 이 나라, 끊임없이 참사가 되풀이되고 이 나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참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혁명의 불꽃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 각자가 그 역할, 혁명의 불씨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횃불로 불을 피워야만 우리가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혁명은 아직도 우리에게 미안의 과제로 남겨있고, 어쩌면 온 백성이 정말 각자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투사로, 민주열사로 각각 살겠다는 이 결의가 임계체를 넘을 때 우리는 참 세상을 우리가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제외한 누군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세상에 파견한 씨앗이고 불씨라는 사실을 우리가 각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짧지만 여기 2박 3일 강정에 와서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문신우님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